여러분들 굉장히 취업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또 날씨도 안 좋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2019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채용정보 박람회 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었으면 오늘 NCS 자기소개도 면접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아실 테고 또 제가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자면 잠깐 SK에서 한 20개월 정도 근무했었고요. 여기 부스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한 19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 차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서류광탈자 사서로 살아남기라고 하는 책과 공기업 NCS 면접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고요. 2017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유포트에서 지금 공기업 취업 전속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2017년에서 작년 말까지 352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원판에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거 손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절대 손댄 거 아니고요. 눈썹은 약간 했어요. 눈썹은 약간 했고 제가 이런 사진을 건질 수 있었던 방법, 그 비결 딱 한 가지였습니다. 100장을 찍었습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100장의 사진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거듭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딱 1승, 그 1승만 거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시라도 힘드시거나 어렵거나 좀 지치거나 그러실 때마다 제 사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 강사도 100장 찍어서 하나 건졌는데 나도 100번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들 막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저도 긴장이 드는 것 같아요. 입이 막 마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기업의 NCS 자기소개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소서란 굉장히 참 난해하죠. 이거 매번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쓰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서류 전형 통과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소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왜 어렵고 힘들어 하시냐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5단계 작성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선택하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강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일단 소재, 스토리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카 기법. 이제 스카 기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상황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상황과 위기와 행동 그리고 결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스카 기법인데, 이 스카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스카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토리를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학년, 여름방학, 편의점, 야간 알바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스토리의 키워드만 먼저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사회 경험,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해, 이렇게 멋있는 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쓰시는 겁니다. 상황, 위기, 행동, 결과에 맞춰서 키워드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일단 키워드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문장.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로 일했다.
이랬습니다도 아니죠. 그냥 이랬다. 기본적인 사실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읽으면서 살을 좀 채워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어들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 부분에 열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두 번째 단계에서 기본적인 문장은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쉬운 문장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흐름을 잡으시고요. 마지막에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빈 강의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피자를 함께 먹으면서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나중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윤곽을 먼저 그리죠. 눈, 코, 입에 있지만 대충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절대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그 다음 기본 문장, 그리고 문장을 완성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케이스카 P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셨던 건 그냥 단순한 스토리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의 핵심과 마지막 설득 부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득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점, 어떤 일이든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에 입사해서도 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멋있는 표현들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다짐, 계획들, 또 교훈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보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K라고 하는 부분은 핵심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또는 뭐 소제목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핵심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완성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스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이 스카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 기법은 많이 들으셨죠? 상황, 타스크, 역할, 임무죠. 그 다음에 행동, 결과인데 쌤은 여기에서 타스크를 빼습니다. 빼고 그 자리에 위기를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를 꼭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인데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임무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차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누구나 알기 쉽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제가 자기소개서 책도 쓰고 학생들 자기소개 첨삭 또 해드리고 또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결국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건 읽기 쉽도록 써주는 겁니다. 왜? 인사 담당자 읽기 싫어하니까 귀찮아하니까. 그래서 읽기 쉽도록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상황을 알기 쉽도록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상황을 너무 장황하게 쓰시거나 너무 어렵게 쓰시거나 또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혀 무미건조한 내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써주시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위기 부분이죠. 가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역할과 임무는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셨던 역할과 임무는 저기 상황에 넣어주시면 돼요. 스타에서 그 역할과 임무는 상황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주시고 자 위기 부분 우리가 막장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 무엇인가요? 김치 싸대기로 이 사위비 뺨을 때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막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실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어떤 문제였었는지, 또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차관점은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예를 들면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나가 보시는 거예요. 더 문제점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저는 결과를 부풀리느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소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자소설,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부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부풀리는 것들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위기를 부풀려라, 위기를 좀 더 키워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별 과제를 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별 과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조별 과제가 전혀 진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하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숙이 나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좀 더 키우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제 행동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행동 부분에서 차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장보다는 오히려 저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와 같이 좀 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식어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수식어들을 좀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죠. 결과에서 그 일의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앞서 제가 여러분들 자소설이 안 먹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죠.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과를 수없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과들,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 어떤 결과, 여러분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코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부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코 잘 먹히지를 않고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그냥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되,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은 이 행동 부분이죠. 행동 부분에서, 그래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결과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기소개서는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해진 이 틀에 맞추어서 이 스카 기법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5단계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카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소개서 쓰는데 쌤 일주일 걸렸어요, 한 5일 걸렸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5일씩 쓰는 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쉽고 빠르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완성 짓고 빨리 마무리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스카 스토리 구성 기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소재를 찾는 방법. 왜냐하면 쌤, 소재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대외 활동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쌤이 알려드리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소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거창하고 특별한 소재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이제 골목식당 한참 유행이죠. 골목식당 뭐 백종원 대표 나와서 유행하는데, 백종원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범한 소재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멋진 스토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간의 역순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스토리들을 막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어떤 소재든 일단 써보시는 겁니다. 그걸 스카에 맞춰서 키워드만 미리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기, 이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셨는데 나는 그냥 동아리원으로서 어쩌다 가서 나오라고 하면 가서 이제 밥만 먹고 왔어.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어를 내가 아니라 우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로 바꾸셔서 우리 동아리가, 특히 여러분들 공기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면접장에 가서 우리 공사는,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원들은 똘똘 하나로 뭉쳐서 동아리 주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I로 한정 짓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함께 했던 거, 여러분들의 역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했던 역할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다 함께 했던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생활 중에 했던 모든 경험은 실은 소재에 해당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했던 모든 조직 활동들은 결국 직장에 입사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입사하셔서도 역시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동아리원들과 엔트를 갔습니다. 공기업도 역시 워크숍을 갑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잠 만들었었죠? 자, 과잠 만들었던 그 일, 공기업, 공공기관의 총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은 다 소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 있었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조용히 눈 감고 누우셔서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소재를 하나씩을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가가 한번 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정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평범한 소재, 오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왔던 이야기 스토리 하나 써볼까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가는데 너무 많은 부스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석자들도 너무 많았어.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정보도 얻고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있었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방문할 부스를 미리 선정하고 결정하고 엑셀로 정리를 했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방문을 했어. 그 결과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면접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 공사에 지원할 수 있었어. 이런 스토리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담당자가 너무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소재를 하나씩 잡아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선택하는 기준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재를 찾다 보면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목 내용과 부합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재가 일단 좋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시면 항상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라고 스스로 반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아무리 작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있다고요. 저는 작은 숫자도 2번, 3번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확인하는 꼼꼼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할 때 항목 내용과 메시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겠죠. 저 메시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직무 연관성이 높은 소재죠. 그래서 경험보다는 이제 경력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할 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시절 경험 써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작년에 한국공항공사에 통신직으로 합격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3가지를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업 취업 준비하실 때,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은 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연관성이 높은 소재로 선택해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요. 짧은 에피소드보다는 긴 소재가 좋습니다. 기간이 긴 거. 그래서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수습했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워크숍을 준비했던, 여행을 준비했던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쓸 때 간혹 가다가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과 경험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디 A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그 A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전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쓰는 것이지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의 문화가, 공공기관의 문화가 사기업과 민간기업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국내 대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학교 4학년 동안 10군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대학교 4학년 내내 빵집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짧은 에피소드보다는 기간이 길게 오랫동안 꾸준히 뭔가 개선했던 소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방의 환경을 개선했던 이야기, 뭐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던 이야기, 이런 소재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 오랜 기간을 들여서 했던 것들. 그 다음에 특별한 소재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생과의 갈등을 해결했던 소재, 이런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생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2살 터울 아래 동생하고 늘 싸우죠. 늘 싸웁니다. 그래서 동생 2살 아래 동생과 늘 싸우곤 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다 나가 죽어버려! 라고 화를 내시고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동생에게 하나씩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도 역시 저에게 이렇게 됐고 결국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보고 먼저 양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생과의 갈등, 친구와의 화해, 이런 것들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 나올 소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매력적인 소재.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더 좋아합니다. 더 궁금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만 이를테면 어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990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께 부담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토익 800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이 매력적인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혼자보다는 함께한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혼자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자 살을 빼기 위해서 제발 그런 거 쓰지 말아요. 혼자 살 빼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혼자 운동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친구와 함께 건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가서 운동해서 체중도 빼고 체력도 길렀어. 이런 이야기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한 소재보다는 반드시 함께한 소재, 그걸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재를 선택하는 기준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피해야 할 소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피해야 될 소재도 있는데, 첫 번째, 부정 비리, 내부 고발, 민원 제기, 소송, 저런 거 하지 마요. 공기업 인사 담당자 스트레스 받아, 걱정해. 혹시라도 서류 전형 탈락하면 행정정보 공개 청구하는 건 아닌지, 청와대 거기 20만 청원 가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진 않을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대생들이 가끔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해요. 소송 같은 것들, 어떤 실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군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이야기, 이런 것들, 특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 마지막 항목에 주로 나오죠. 직업윤리 항목. 이런 직업윤리 항목을 쓸 때 좀 민감한 소재들을 써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서류는 통과할지 모르지만 면접장에 가면 정말 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 이런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집세 보이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피해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불우한 가정 환경, 청소년기 방향, 이런 것들, 이게 가끔 보면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해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여기 특성화고 학생들이 계실 텐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쓰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해요. 특히나 청소년기에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 가출을 감행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인사 담당자 어떤 생각할까요? 회사에 입사해서도 갑자기 회사 안 나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방황이나 어렸었던 불우했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외여행 에피소드. 왜 이렇게 호주 이런 데, 유럽 이런 데 가서 여권은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행지 가지고 왜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쓰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공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 스페인 한번 못 갔는데 스페인 가서 여권 잃어버렸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가서 찾았겠지, 뻔해 스토리가. 그래서 해외여행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야 해외 나가는 게 대단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틈만 나면 나갈 수 있는 것 해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교환학생, 워홀, 해외여행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소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국내에서 했던 것들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너무 이런 것들 쓰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 취득한 거, 스펙 준비한 거,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느냐, 이런 항목이라고 하면 짧게 어느 정도 부분에 살짝 넣어주는 건 괜찮지만 그 위에 내용들에서는 이런 여러분들 자격증 땄다는 이야기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스펙을 준비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건 입사 지원서에 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건 뭔가요?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배웠고 그다음에 실무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덕분에 자격증도 취득한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 지식을 쌓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또는 인턴 했던 경험들 이런 것도 좋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를테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응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 이런 것들 얼마든지 좋은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지식과 실무 지식 그리고 경력과 경험 이걸 통해서 역량을 개발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군대 생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식당에 갔는데 소개팅 처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눈치 없이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막 그 여학생은 막 하품 나오는데 막 참고 있는 표정이 그대로 보여. 인사 담당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발 직무 연관성 없는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군대에서 유격 훈련했던 이야기 이런 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끔 실제 이제 서류 검토를 하다가 실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비록 스펙은 좋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스펙이 안 좋아?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오, 정말이네, 스펙이 별로네. 그리고는 슬그머니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소재,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동료를 비난하고 독불장구식으로 해결했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에서 이게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대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공기업은요, 공공기관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의 가족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가족, 이런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아니요, 난 그러진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조별 과제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포기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나만 끝까지 도전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덕분에 뭐 A+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쓰실 때 제가 아까 우리라는 단어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비슷한 팁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교수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선배들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준 덕분에 다른 사람한테 그 공을 좀 많이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탓으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료를 비난하고 독불장구식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피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소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국회에서 행정 인턴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종교적인 색채도 이를테면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갔다 왔어라고 하면 선교 활동 이런 표현보다는 필리핀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어,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좀 낮추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해야 될 소재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소제목 작성법. 얼마 전에 이제 그 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는 이제 후배들을 모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이제 작년에 서류 전형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류 전형을 해보니 실제 소제목이 있으면 눈길을 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소제목은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우선 소제목의 필요성. 스토리를 암시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아무런 소제목이 없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소제목이 있으면 일단 눈길을 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소제목보다는 오히려 첫 문장을 짧게 쓰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자, 400자 미만에서는 되도록이면 300자, 200자
이런 데서는 소제목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제목 쓰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all or nothing이라고 써놨는데 저건 뭐냐면 쓸 거면 다 쓰고 안 쓸 거면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5개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소제목 쓰고 첫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소제목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의심합니다. 복부됐구나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거면 다 쓰시고 안 쓰실 거면 아예 쓰지 않으시는 거. 자, 그다음에 소제목 작성 방법. 여러분들 이제 소제목을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세요.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성과 이런 식으로. 이거 뭐냐면 스포하는 거예요. 스포. 그러니까 읽는 것부터, 그러니까 소제목 보면 벌써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소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제목을 쓰시면 되냐면 우선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백종원 뭐 골목식당 피자집 사장 숨쉰 채 발견 이런 식으로 인터넷 기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클릭해봐. 그럼 내용은 전혀 아니죠. 그럼 화가 나죠. 이런 낚시성 제목. 역시 인사 담당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소제목이 그 글 내용 안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혀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드는 방법 좀 설명드리자면 뒤에서부터 올라오시면 돼요. 마지막 결론이나 설득 부분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 단어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세요. 단어들. 그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하거나 그 단어 자체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대화체를 쓰는 겁니다. 대화체. 아까 조별과제 이런 것들 할 때 너 너무 독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제목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 안에서 나옴직한 대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대화들을 인용해서 소제목으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소제목은 좀 튀는 방식이죠. 그래서 너무 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 자체를 절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정말 가장 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꿈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성과, 뭐 친구들과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A+ 학점을 받다 이런 거 제발 쓰지 마세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읽기 싫어요. 이렇게 스포하는 거, 그러니까 스포가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소제목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읽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용 어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창하고 멋진 표현들, 아까 속는 기분 든다고 그랬죠. 이런 거창하고 멋진 표현들을 쓰기보다는 중심되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활용해서 소제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소제목 작성법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시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쫓길 때 막 그냥 대충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 전에 반드시 점검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은요, 일단 맞춤법 검사. 이 맞춤법 검사에 꽂힌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막 2개, 막 3개 이렇게 다니면서 맞춤법 검사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공기업 맞춤법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공기업 인사 담당자도 맞춤법 잘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채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 한글에 있는 맞춤법 기능에서 빨간 줄 안 그어지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거 가끔 뭐 비싼 돈도 내고 첨삭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자기소개서를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다 보면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항목을 읽어봤는데 이거 영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를 기대를 안 합니다. 두 번째 대충 보고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바로 슬그머니 내리죠.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이 괜찮아요. 읽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두 번째 항목 진지하게 봅니다. 두 번째 괜찮았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눈으로 쑥 훑습니다. 세 번째 괜찮아. 그러면 합격, 분류하는 거예요. 왜? 시간에 쫓기니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출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기업, 그러니까 모든 자기소개서가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반드시 그 항목을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터디원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첨삭 같이 해달라고 하시고 같이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돌려서 보시고 같이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지원하실 때 지원 기원명, 기원명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이름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풀네임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사, 우리 공단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나중에 재활용할 때도 좋습니다. 우리 공사, 우리 공단. 그래서 이렇게 회사명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하는데 마감 기한보다 여유 있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서류 전형을 해보잖아요. 그럼 마감 기한, 마감 일자 있죠. 마감 일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마감 일자로 가면 갈수록 이 서류 전형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앞에서부터 출력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인사팀이 다 검토 못하죠. 아니면 업체에 맡겼거나, 이를테면 뭐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서류를 이제 신입 직원들 주로 동원합니다. 그래서 100장씩 주는 거예요. 100장씩 나눠주고, 자, 이 중에서 10장씩 뽑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하다 보면 앞에서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걸러내고, 그렇게 걸러냈는데 10장이 다 찼어요. 그러면 뒤에까지 다 보느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감일보다 먼저 내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수문자 활용하거나 워드를 사용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HTML 코드를 잘못 건드려서 에러가 나는 경우, 요즘 뭐 그런 경우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워드에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노트패드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옮겨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임시 저장 전에 반드시 워드나 인터넷에 반드시 복사해 놓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막상 제출 버튼 누르고 났는데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 버튼 누르기 전에 자기소개서 복사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단락을 주는 거 괜찮은데 엔터키를 주의해라. 저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단락이 있으면 훨씬 읽기 쉬워합니다. 읽기 편해해요. 그래서 단락을 한 3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엔터키를 쳐주시는 거 좋은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엔터키를 두 번 쳐서 칸을 때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칸을 잘못 떼면 얘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공기업 인사팀에서는 정해져 있는 폼이 그 600자 분량에 맞춰서 폼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엔터키를 2번씩 치잖아요.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2번씩 쳐서 한 칸씩 공백 칸을 두는 건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출 전 점검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3원칙.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읽기 쉽게. 앞서 말씀드렸죠. 항상 읽기 쉽도록 쓰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고요. 쉬운 단어, 쉬운 표현들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절대 3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잘못 쓰신 거예요. 문장은 절대 2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을 짧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줄 이런 것들을 이따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텐데, 문장을 두드리면 길게 쓰시기보다는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상황 같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게 꼭 인사 담당자가 알아야 돼? 라고 좀 반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3차로에 있었는데 우린 빨간불이었는데 우회전을 받았는데 트럭이 와서 직진을 와서 뭐 뒤를 후미를 충돌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 담당자는 결코 알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돼 라고 반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욕심 부려서 한 항목에 여러 가지 강점들을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강점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지, 그 다음에 눈에 그려지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절반이죠. 시작이 절반. 그래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짧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친구들의 반란은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왠지 읽고 싶어지죠?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짧게 써보세요. 첫 문장 짧게.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키워드부터 아까 이건 제가 5단계 작성법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부터 쓰고 기본 문장, 그 다음에 완성된 문장 스타일로 가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은 강의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1시간 안에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강의를 좀 엑기스만 좀 뽑아왔습니다.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이 내가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난 지금 필기도 안 되는데 서류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면접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 면접의 실질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1분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 1분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면접관은 한 60-70%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 확실하게 챙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에 정답은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답들, 이런 정답들을 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관들 피곤하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와서 자랑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 자기소개서 면접 서류 전형 적부여도 결국 면접장에 가면 자기소개서 또 보니까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먼저 검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질문 소재를 찾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스카 기법으로 잘 썼네, 스타 기법으로 잘 썼네, 이런 판단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소재를 찾는 용도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들,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꺼내서 여러분들 꿈, 열정, 이런 멋있는 단어는 빼고요, 고유 명사를 쓰신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봉사 동아리 아가페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럼 아가페라고 하는 고유 명사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에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아가페에 왜 가입했었는지, 아가페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고유 명사에 밑줄을 그으면서 쭉 내려가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면접 질문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등생을 선발하는 거냐, 못한 사람을 걸러내는 거냐, 이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떨어뜨릴 이유는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여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면접을 앞두고 마음에 드는 립스틱을 사기 위해서 올리브영을 갔습니다. 자, 5개를 손에 쥐었어요. 5개 중에 하나를 살 건데 그 하나가 바로 잡힙니까? 아니죠. 그럼 어때요? 먼저 제낍니다. 얘는 색이 너무 튀어, 얘는 펄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제낀다는 겁니다. 면접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상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나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면접위원들은 굉장히 자존심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런 표현하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관 이런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면접에 합격한 사람은요, 면접을 말을 잘했다는 사람보다 할 말은 다 했다,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고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오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떨어진데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냐? 첫 번째, 약삭 빠른 사람. 여러분들 답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면접관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방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어를 잘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합니다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독불장군 같은 사람. 아까 자기소개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잘났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런 지원자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답변 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강세, 속도,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떤 답변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답변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액센트,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믿음을 줍니다. 자, 그다음 열정이 없는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주로 어디서 운동했어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지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답형 답변을 처음에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들 좀 열심히 설명하는데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단답형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단답형 답을 하기 시작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잘 보여주지 않고 뭔가 숨기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지원자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삼촌한테 이야기하든 여러분들을 다 보여주고 온다. 그래서 면접에서 계속 낙방하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냐면 이번에도 깔아주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가면 합격합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가서 다 이야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깔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뭐 남들 가서 깔아주고 오지 뭐, 이런 생각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메시지를 딱 하나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저의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 3가지 강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잡을 때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성적인 측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 자세, 그게 훨씬 더 먹힙니다. 여러분들 역량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다음에 기업을 분석하고 좀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선배님들을 쫓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조절하고 강약의 흐름을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구걸하지 말고 자신감,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이런 표현들 쓰지 마시고요. 뽑아만 주신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더 하니까 저는 우리 공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당당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우지 말고 키워드를 기억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설프게 비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런 공공기관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지원자 145번입니다, 뭐 이런 거. 재작년인가요? 농약 같은 가시나 지원자 145번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어설프게 비유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준비한 것이 더 많은데 시간이 좀 쫓겨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결론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결론에 대한 설명,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다짐, 계획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답변 공식이 있습니다. 답변 공식은 뭐냐면 무조건 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플러스 면접관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자, 뭐 공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뭐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은 뭐냐 이런 질문 있죠. 그러면 네, 제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은 실은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책을 읽을 마음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면접관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내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면접관한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면접관의 질문을 따라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버시고, 이렇게 면접관의 질문을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 마지막 결론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고 그래서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면 공공기관에서 면접에서 좀 답변을 짧게 해라, 3초 이내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답변 공식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2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면접관이 좋아하는 수준으로 답변 분량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많이 했고요. 쭉 좀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취업이라고 하는 길, 특히 뭐 공기업 취업이라고 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누르고 싶을 때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어제 계속 이거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근데 저의 뭐 100마디 말보다는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박상영 선수가 펜싱 경기에 나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국 금메달을 땄죠. 이 사진 한 장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셨던 공공기관, 공기업에 2019년도에 반드시 합격하길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